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광역시 의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인천 포커스 좀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국내 광역 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운영평가 네. 유정복 시장이 다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올라갔네요. 예, 맞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예. 전국 8,500명 또 18세 이상 그 국민에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그 업무 수행에서 그 긍정평가가 올라간 걸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유 시장이 이제 시정평가에 대한 긍정평가가 50%로 지난달보다 2.8%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40.6%로 전월보다 1.9% 낮아졌습니다. 그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12월, 1월 같은 경우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좀 낮았었어요. 근데 이번 2월, 3월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아마 유정복 시장이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흐뭇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들도 있긴 하지만 예. 유 시장에 대한 행정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라고 분석이 되나요? 요 사이에 유정복 시장이 상당히 인천 시민과 소통을 많이 했어요. 네. 인천의 초일류 도시를 만든다든가 또 저번 달에 제물포 르네상스 교통망 구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외 동포청 유치에 따른 인천 시민단체와 또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인천 시민에게 좋게 보여갖고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해외 동포, 재외 동포청이죠? 네네네. 이게 무슨 750만 재외 동포를 위한 재외 동포청 인천에 유치할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 오늘 결과가 원래 나올 거다 이랬는데 좀 미뤄지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결과가 저도 나올 줄 알았는데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한 열의가 전국적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시민단체가 올라와서 국회에서 또 수도권 이전 그 중단 촉구 대회를 열려고 그랬어요. 네. 비행기가 결항되면서 오늘 아마 3시에 국회에서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인천이나 서울이 아마 최종 후보지로 결정돼 있는데 다른 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수도권 이전 재외동포청을 수도권 이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중단을 해라라는 촉구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유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걸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꼭 유치돼야만 알고 있고요. 저도 인천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유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외에 750만 동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에 오면 법무부나 외교부나 행안부나 따로따로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의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갖고 인천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요. 예. 또 인천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인천의 기대 효과는 또 인천연구원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사회 경제적 분석을 좀 했어요. 네. 했는데 인천의 재외동포청이 들어서면 생산 유발 효과가 한 967억 원으로 타 지역보다 한 3배가 되고요. 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86억 원, 또 중요한 취업 유발 효과는 1,10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인천 경제 자유국과 또 합치면 또 외국인 투자자가 연계하면 상당한 추가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유정복 시장에 이어서 도교육감도 궁금합니다. 인천시 예. 지금 도성훈 교육감 사실 재선에 성공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도성훈 교육감도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시도교육감 직무 평가 수행에서 예. 도교육감이 저번 달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한 네네. 1% 정도 낮아졌는데 항상 저희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한 네. 6% 정도 항상 높고 있고요. 긍정평가가 이제 부정평가도 높다는 데 의의가 있고 이런 이유는 한 3가지가 있는데 교육감 본인의 비리 등 또 사건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교육감이 개인 비리 때문에 구속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랬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도교육감이 교육감을 하기 전에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의 또 니즈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맞춤 솔루션을 또 교육청에서 제공하지 않나 그렇게 분석되고요. 세 번째는 제 개인 의견인데 도성훈 교육감이 좀 덩치도 크고 좀 후덕하게 네, 생겼어요. 네, 그렇죠. 인상도 좋으시죠? 네, 그래서 예. 학부모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아무래도 현장에 밀착 있었던 또 예. 선생님 출신이어서 학부모들 또 학생들 마음을 잘 예, 이해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었고요. 자, 이번에 인천공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또 바뀐다 말들이 참 많은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김경욱 사장이 왜 물러나게 됐나 여기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인사고요. 김경욱 네. 사장이 결과적으로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의 네. 찍어내기 뭐 사퇴 압박입니다. 음. 그간에 김경욱 사장이 그간에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뭐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거를 많이 비쳤어요. 네네. 근데 모멸감과 모욕감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부사장이 보고하고 또 팩신 논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총알 기내에서 발견된 것도 네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인천공항에 그 책임을 물었었고 그리고 근데 김 사장이 비정규직 전환 논란이나 인국공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상당히 잘 해결했고 코로나19 3년간을 넘어오면서 또 공항 생태계를 잘 만들어 왔었어요. 직원들 한 명도 안 자르고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장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원희룡 장관의 찍어내식으로 사퇴 압박에 거의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예. 뭐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장도 그렇고 소위 이제 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이제 찍어내기 압박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들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예, 뭐 국무위원들도 그런데 네. 국무위원급도 그런데 이 공공기관 사장급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감과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하찮은 존재로 느끼는데 또 밑에 직원들 보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예. 못 견디는 거죠. 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지금 윤영중 한국공항공사 사장도 뭐 같은 케이스입니까? 어떻습니까?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4일부터 2주간 또 현장 감사를 실시했어요. 예. 실시하고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2주가 끝나고 또 현장 감사가 더 연장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될 텐데 그 감사라는 건요. 예. 정기 감사가 아니라 어떤 타겟성 감사입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뭐 털어서 뭐 상황입니다. 나오면 이제 보자 예, 예, 이런 예.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새롭게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못 견디면 이제 네. 사퇴를 하게 되면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예.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기관장으로 그분들한테 그 기회가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장 분들도 감사 등을 계기로 물러나고 있고 또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인사들이 이런 경우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희룡 장관 국토부 산하에 좀 많아요. 네.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실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실세라고 하니까. 네네. 산하기관 중에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 네. 또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나이승 코레일 사장은 이딴 철도 안전사고에 책임을 물어서 해임이 됐고요. 네. 지금 권영택 도시보증공사 사장도 사임됐고요. 좀 아까 말씀하신 김경욱 사장도 사퇴서를 제출해서 4월 28일이 마지막 날일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또 어떻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예. 정권이 창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그 정권과 같이 뭐 철학을 공유하고 네. 정책을 공유한 사람을 중용하겠다는 게 또 전 정부의 입장이에요. 또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당의 본질이고요. 뭐 기조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정당을 만들고 네. 또 정권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 예. 또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뜻을 펼치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천 포커스 이번에 부평구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예. 마트 문제로 요즘 좀 소란스럽더군요. 어떤 마트고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세계로 식자재 마트예요. 부평구에서 건립이 되게 됐고요. 예. 식자재 마트라는 게 대형 마트는 아니고 중형 마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전통 시장과 좀 겹치는 품목들이 충돌이 있겠네요. 그죠?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하는 뭐 1km 이내 전통 시장이 있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중형 이제 마트 같은 경우 식자재 마트가 중형 마트인데 부평구에서 조금 꼼수
허가를 내줬어요. 건축 허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제곱미터였는데 이걸 나눴어요. 네. 나눠서 쪼개기를 했군요. 세 개로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창고까지 합쳐서 3,000제곱미터가 넘는데 이걸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럼 개별로 잡혀가지고 3천이 안 되는 걸로 평가를 그렇습니다. 받았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기존 전통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과 또 의의 제기를 표출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럼 부평구는 주민들 반발 무시할 수 없잖아요. 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구입장은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자기는 네. 건축 허가를 해준 거고 예. 그런 상황이고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첫 번째가 이음 카드가 상당히 큰 수요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자재 마트에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이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식자재 마트에서 이음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중형 마트도 대형 마트처럼 좀 규제를 하는 조례를 부평구에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네. 이걸 부평구에서 또 인천시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야 부평구는 뭐 하고 있냐, 우린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천시 입장에서도 좀 난감하겠네요. 그러면요. 난감하죠 조금. 네. 그렇군요. 자, 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인천시가 지역 규제, 지역사랑 상품권 규제, 뭐 이음카드 뭐 관련된 건데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이번 달에 나오는데요. 네. 4월 달에 나오는데 인천 이음카드 운영위원회 알고 있어요. 예. 거기서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2017년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인천 하기점을 세계로마트가 이제 개점을 했는데 예. 기존 상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인천 이음카드는 세계로마트 식자재 마트에서 못 쓰게 해달라 그랬는데 인천시에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그 당시에는 세계로마트 식자재 마트는 우리가 사용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네. 업체가 아니다 그렇게 돼서 예. 사용 허가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아마 세계로마트를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 결과를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뭐 피해도 좀 안 봤으면 좋겠고 또 소비자들도 편했으면 좋겠고 잘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인천 포커스 박성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